무급 연차를 하루라도 쓴 주에는 그 주의 주급이 한 5분에 한 3.1, 3.2 된다는 거죠. 유급 연차가 한 15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여름휴가 쫙 갔다 왔어요. 근데 월급이 바뀌네? 일반적으로 지가가 1년이 딱 되는 순간까지 11개가 생기는데 또 15개 또 생긴다는 거냐? 그 26개라고 외웠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민우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휴가철이기도 해서 연차에 대한 규정,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를 사실은 부여하지 않는 약국이 조금 더 많죠.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차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이제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5인 미만이라도 부여는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근로자가 따로 주장하는 바는 있을 수 있냐. 사실 이것도 좀 오묘한 면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판례에서 이제 다툼이 된 적이 있는데 5인 미만인데 한 달에 하나를 그냥 준 거예요. 매달 월차처럼. 네. 어떤 근로자한테. 근데 그걸 몇 년씩 준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연차가 안 썼을 때 지급할 의무가 사업자한테 있을까요? 있죠. 지급을 했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기대치를 주는 거예요. 내년에도 연차는 매달 한 달에 한 개는 생긴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근로자가 이제 주장할 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유급 연차라는 개념으로. 그럼 이거 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이 됐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월 달까지는 5인 이상이 안 되다가 6월 달부터 갑자기 5인 이상으로 변한 거죠. 그러면 그 기산일은 언제예요? 6인이 되는 날이죠. 그쵸. 그게 사실은 근로자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네. 둘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언제부터 5인 이상이 된 겁니까? 혹은 사업주가 맞아요. 우리 이제 5인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바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적당히 서로 맞춰야 돼요.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장 처음부터 약국이 열었는데 8명쯤 된 거예요. 큰 약국이라서 연차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열었을 때 첫 해 11개씩 나가는 거죠. 만약에 만근한다면. 그쵸. 5인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된 거죠. 한 달 동안 만근을 했으면 그 다음 달에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근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결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예전에 또 이슈가 된 게 이게 지각이나 이런 거를 만근일 안 보냐. 이게 좀 애매하게 판례가 돼 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됐을 케이스 빼고는 일반적으로 지각 안 본다고 돼 있어요. 결근이 아니라서 일단 만근으로 본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근이 되면 하나가 뽕 하고 생기죠. 근데 그 다음 달에 결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쓸 수 있죠. 한 개는 쓸 수 있죠. 근데 다만 결근이 됐기 때문에 그 달은 안 생기겠죠. 그 결근일에 급여도 빠지고 주유도 빠질 수도 있죠. 사실 3일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렇게 만약에 만근을 쭉 했다. 결근 없이. 그러면 11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약사님들 관점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제가 대신 질문 드려보면 무급 연차를 하루라도 쓴 주에는 그 주의 주급이 5분의 4가 아니고 한 5분의 한 3.1, 3.2 된다는 거죠. 그게 주휴식당에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결근이 생겼으면 사실은 주유 빠지는 게 원칙이죠. 왜냐면 그 주를 만근하지 못했고 계약서를 보면 월에서 금요일까지 뭐 아니면 토요일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에 하루 빠진 거잖아요. 그럼 월급제인 직원이 여름휴가 가야 돼가지고 하루를 무급 휴가를 쓴 거예요. 근데 주휴수당까지 빠지는 거예요. 직원이 물어보는 거죠, 국장님한테. 그거는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죠. 법적으로는 원래 계약서상에서 월에서 금요일 근무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본인의 사정으로 유급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쉬었어요. 주유 뭐 일요일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일요를 사실 주는 주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일주일 다 연차를 쓴 경우에 유급 연차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급 연차가 한 15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여름휴가 쫙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주에는 월급이 바뀌네? 주유가 안 생겨요. 그죠? 네. 그게 유급 연차라 해도 연속성으로 월에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다 써버리면 원래 주유가 안 생기는 원칙이에요.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러니 세무대리인이 급여 명세서를 작성할 때 무급휴가를 썼을 때 주휴수당이 빠지느냐, 그 다음에 유급휴가일 때 풀로 일주일 다 썼을 때 주휴수당이 빠지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급여 명세서를 세무대리인이 주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 정도는? 실제 FM은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그게 왜냐면 주유라는 게 그 주 쉬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쭉 일을 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너 하루에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또 1년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해서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럼 1년 만근했으니 15개가 생기냐. 1일에 근무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년도 만근을 했으면 사실 그 다음 15개가 생긴 게 원칙이긴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또 예전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직하는 뭐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1년마다 끝났을 때 계약이 만료됐을 때 그게 생기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들이 그래도 생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만근의 시간의 기준이. 역사님도 당황하는 게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1년이 딱 된 순간까지 11개가 생기는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15개 또 생긴다는 거냐? 그 26개라고 외웠었어요, 옛날에. 맞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월 3일에 퇴사했어요. 하나도 연차를 쓰지 않았네? 그러면 26개가 생기죠. 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셔야 한다라는 이런 요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끝까지 법대로 하면은 줘야 될 수 있다. 줘야 되는 게 알고는 맞긴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게 뭐 연차 촉진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약국 차원에서 연차 촉진을 제도를 제대로 쓰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연차 촉진제를 쓰겠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10인 이상의 근로자 대표가 있고 보통 취업규칙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연차 촉진제를 쓰겠다라고 해놓으면서 이걸 서류와 페이퍼와 제도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15개가 끝나기 6개월 전 단위로 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라서 15개 생겼는데 그 년도 12월 30일까지라면 6월 말까지 나머지 하반기에 대해서 너 15개 쓰는 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써서 와. 이렇게 해야지만 원칙이 성립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15개 다 쓰게 한 거면 실제로 유급 휴가에 대한 지급을 따로 해줄 필요는 없어지죠. 근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으면 대부분 약사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1년 딱 되는 순간에 원래 입사한 그날 되는 순간에 15개 중에서 뭐 5개 나왔다. 그럼 유급 연차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하죠. 자, 금액적 위주로 저희가 조금 그래서 보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막 저번 시간에 잠깐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막 해고 뭐 이런 것처럼 완전 너무 전문적인 영역은 오늘 좀 아니었어가지고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유익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